안녕하세요, 아키윤입니다. 네, 벌써 날이 따뜻해지고 추운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전에 생각해놨던 이 컨텐츠를 빨리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고, 오늘 컨텐츠의 주제는 아무리 뽁뽁이를 붙이고 샤시를 갈아도 발코니가 겨울에 추운 이유예요. 뭐 아파트 발코니, 뭐 다세대 다가구 등의 빌라 발코니 다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거꾸로 추운 이유도 되겠지만 더운 이유도 되겠죠. 여름에 더운 이유. 자, 여기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영상 중에 보일러가 얼어서 온수가 안 나올 때 제가 고친 영상이 있어요. 그때가 진짜 갑자기 막 추워져가지고 영하 17도 내려가고 막 이랬을 텐데, 지금 발코니 한번 보세요. 발코니에 있는 이 온도계에 LL이라고 떴어요.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LL은 로우라 영하를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일단 그려봤어요. 아파트 발코니를 위에서 아래로 자른 단면도예요. 단면을 제가 그려봤고, 이쪽은 이제 실내고 여기가 외, 그리고 여기가 그 중간에 발코니겠죠. 이 실외의 온도가 엄청 낮으면 이 발코니는 어느 정도 완충을 시켜줘야 돼요.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한 중간 정도의 온도가 되고, 그랬을 때 이제 내부에서 그렇게 냉방이나 난방을 덜 해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. 근데 이미 발코니가 영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. 여기도 그냥 외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. 그렇죠? 그렇게 되면 이 샤시 하나로 내부와 외부가 나뉘게 되는 거고, 여기도 그럼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이 유리에다가 이렇게 뽁뽁이를 막 붙여요. 유리 겉에다가, 그쵸? 그러거나 아예 요 샤시 전체를 새 걸로 갈아버리죠. 근데 과연 이게 큰 도움이 될까? 물론 이제 샤시를 새 걸로 가면은 이제 기밀성 같은 건 막 좋아지겠죠. 바람도 좀 덜 들어오고 오래된 샤시보다 그런 건 있는데, 결과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 그래요. 물론 요새 진 아파트들은 다 확장을 하죠. 확장을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제가 알기로 2005년 말 정도에 발코니 확장을 허용을 해줬어요. 그래서 뭐 이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뭐 대부분을 확장을 다 하죠. 확장을 해서 요 최외곽에다가 이중 샤시를 다 달고 단열도 확실히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덜하겠지만, 아직도 이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많아요. 저희 아파트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. 그때는 이제 요 발코니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외기에 면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샤시가 옵션인 데가 많았어요. 저희 본가도 마찬가지고, 그럼 뭐냐, 얘가 사실 없어도 된다는 거죠. 그냥 여기 난간 하나만 딱 있는, 그냥 여긴 외기여도 된다는 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는 단열재, 그러니까 단열을 할 수 있는 단열재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죠.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, 자, 여기 검은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요 콘크리트 구조체 있죠. 구조체. 이 콘크리트는 정말 단열 성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. 제대로 된 단열재의 한 3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니까 얘는 그냥 단열 성능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외부에 지금 단열재가 안 둘려져 있고 그냥 샤시로 끝나고 하다 보면, 이 콜드 브릿지라고 이 콘크리트를 타고 냉기나 열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. 다.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다가 뽁뽁이를 붙이고 바람 안 들어오게 이 샤시를 정말 최신 샤시로 갈고 하면 뭐하냐 이거죠. 샤시를 만약에 최신으로 갈았어, 그러면은 제대로 하려면 단열 공사까지 다 해줘야 돼요. 여기에 이렇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좀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 단열재를 다 둘러주고요. 아래도 단열재가 이렇게 와서 딱 이 창하고 만나는 데까지, 사실 이거 좀 덮어야지 성능은 더 좋아지겠죠. 근데 어쨌든 이 최소한 콘크리트 벽체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 막아줘야 된다 이거죠. 그래야 이게 샤시부터 해서 여기가 딱 밀폐된 구조로 되는 건데, 이걸 여기 타일이고 뭐고 다 붙여져 있고 뭐 위에 천정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. 근데 이것까지 보통 하지 않잖아요. 이 단열재까지 우리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, 보통. 그리고 얘 창문만 가는 걸로 끝내고 뽁뽁이도 뭐 여기다 붙이고 말아요. 그러니까 이제 냉기 올라오는 건 절대 막을 수 없다. 여름에도 거꾸로 마찬가지겠죠. 그리고 사실상 아파트는 내단열이잖아요. 근데 내단열보단 이 외단열이 좋다 그랬죠. 그래서 정상적으로 외단열이라 하면 여기에
이렇게만 둘러주면 끝나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 이 안에까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러면 아예 냉기가 이렇게 침투를 못해요. 침투 자체를. 그렇죠? 근데 내단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도 위아래로 막아도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어딘가로 끊긴 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막 통으로 막아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, 어쨌든 그거는 뭐 논외고요.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콘크리트 고일조에 단열이 안 돼 있다. 그래서 창만 아무리 막아도 다 들어오게 돼 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거의 외기가 된 발코니야 이 내부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, 이런 또 옛날 아파트들은 요 샤시도 당연히 이제 이중 샤시인 데는 없겠죠. 이중창인 데는. 그리고 샤시 자체도 또 얘도 오래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는 계속 또 추워지고,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요렇게 발코니가 단열이 안 돼 있을 당시에도 사실상 이 내부 쪽은 돼 있어야 돼요. 여기 이쪽 그리고 여기 이쪽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. 그 위아래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여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마감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. 이제 평면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발코니 창이 있고 이렇게 옆에 날개벽 있죠. 요 날개벽 여기에 이제 요 안에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간다는 거죠.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위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통 이렇게 천장이 따라오니까 잘 안 보이고, 근데 어떤 집은 여기에도 단열재가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있어요. 여기를 한번 이렇게 똑똑 두드려 보시면 만약에 이제 통통 울리는 그 석고보드 벽체다, 그러면은 단열재가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큰 거예요. 새로운 마감을 더 붙였다는 거니까.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두드려 봤는데 만약에 딱딱한 콘크리트 옹벽이다, 그러면 또 단열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밖에 발코니로 나가서 또 여길 두드려 보세요. 여기도 당연히 안 돼 있을 거예요. 콘크리트 벽체일 거예요. 그러면 이 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이고, 하여튼 간에 요 안쪽이라도 이러면 단열이 돼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사실 내단열인데 여기만 하면 소용이 없겠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여기로 한 5, 60cm씩은 이렇게 껴 들어와야 돼요. 근데 이거 사실상 어렵습니다. 여기 이제 벽체도 지금 이렇게 5, 60cm씩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 마감에 다 지장이 생기겠죠. 그러다 보면 겨우 여기 요 면한 벽 여기 이런 데만 해 놓는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는 사실상 하지 못한다 그랬죠, 제가. 여기에 이제 그 온돌 마감 시스템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긴 하지도 못하고, 이런 측벽이라도 여기라도 잘 막아야죠. 그리고 또 여기처럼 이렇게 중간에 낀 층은 그나마 나요. 근데 1층 있죠, 1층. 1층은 밖에서 보시면 요렇게 여기가 비어 있어요. 요 하부가 이제 조경이고, 요 아파트 하부, 요 벽체 하부가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긴 그냥 냉기예요. 그럼 여기는 이제 냉기가 바로 다 침투하죠. 사방팔방으로. 그래서 지하도 춥고, 당연히 1층이 추운 건 그래서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. 그래서 요새는 여기를 막 다 그 샌드위치 판넬로 다 막는 작업도 하고 그러던데, 아무튼 이래서 지금 발코니들이 다 문제인 거고, 또 이제 후시공 해가지고 막은 데 있죠. 뒤늦게 이제 준공이 난 다음에 확장을 해가지고 넓힌 집들, 그런 집들도 보면 보통 이제 창대가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. 작은 방들은. 그러면 이런데 단열재 처리를 잘 안 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런데 막 곰팡이 피고 뭐 결로 생기고 난리도 아니고. 이 참 단열이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, 이건 뭐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 창호에 굳이 뭐 샤시 가는 거는, 제가 뭐 샤시가 오래돼서 막 문도 잘 안 열리고 뭐 그래서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갈아서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, 뭐 여기 막 뽁뽁이 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. 괜히 이거는 제가 볼 때 할 필요 없어요. 밖에 시야도 차단이 되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게. 그렇게 효과도 없는데 여기 굳이 막 붙여가지고, 뽁뽁이도 생각보다 막 비싸잖아요. 그거 붙이고 뭐 지저분하게 밖에도 안 보이고 막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, 저는.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간에 창호 샤시만 문제가 아니고, 단열을 하려면 여기까지 다 둘러야 된다. 어떻게 시공을 하더라도 다 둘러야 효과가 있지, 요 창에만 올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. 네,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파트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내단열을 합니까? 이제 외단열 확실히 해서 마감도 확실히 하고, 뭐 맨날 분양가 이제 오른다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이 단열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? 건물의 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요. 그리고 예전에 제가 면적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올렸었는데, 그때 말씀드렸었죠. 이 내단열이 면적에서 있어서의 혜택도 훨씬 많이 본다, 그런 유리함도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모든 건물들 다 외단열로 해야죠. 네, 아무튼 이상이고요.
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